안녕하세요. 데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11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많이 없었고요. 주가 변동폭도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반등을 하면서 오늘 또 조금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주가가 항상 무작정 상승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조정, 그 다음에 횡보 이러한 기간들이 주가 상승하기 위한 1년의 과정들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시장과 관련된 이슈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댓글도 한 분 좀 달아주셨는데, 웨스턴 디지털과 SK 하이닉스 관련된 내용으로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좀 찾지 못해서, 댓글 달아주신 내용과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지금 이슈 있는 사항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고 중요한 지지 라인 어떤 곳이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내용이 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내용만 일단 캡처를 해놨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파도에 SSD를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파도가 컨트롤러와 SSD 자체를 디자인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파운드리 업체 정도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과 연결지어서 웨스턴 디지털도 비슷하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댓글로 이렇게 조금 내용 달아주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이닉스와 웨스턴 디지털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고, SK 같은 경우는 자사 컨트롤러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메타에서 파도 거를 써달라라는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파도 컨트롤러를 이제 쓰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엔드 유저, 그러니까 최종 고객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이제 웨스턴 디지털 제품의 파도 컨트롤러를 쓰이는 형태여서 웨스턴 디지털이 단순 제조가 아닌 상품 기획과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엔드 유저가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상품에 대한 성장성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울트라스타 DCSN861 제품이 이렇게 좀 적어 주셨는데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조금 찾아보다가 조금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다음번에 좀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웨스턴 디지털이랑 왜 하이닉스랑 크게 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때 이제 주주총회 때 갔을 때 대표께서 했던 얘기가 파도에 SSD 컨트롤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뭐 하이닉스 제품이라든지 웨스턴 디지털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으로서는 이제 컨트롤러가 100% 성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에 맞는 이런 설계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냥 단순히 그 디자인에 따라서 파운드리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뭐 이제 웨스턴 디지털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웨스턴 디지털도 하이닉스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IR 담당자 분이랑 확인이 혹시 가능하게 되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한번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저는 단기간 제일 큰 이슈상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며칠 전에 좀 기사긴 하나, 미국 5월달에 비농업 일자리가 대폭 증가를 했는데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이 얹어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자면, FOMC 이제 연준에서 금리 방향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FOMC에서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지표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CPI 지수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용정책 이렇게 두 가지를 볼 텐데 CPI 지수가 높거나 고용지표가 높게 나올 경우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금리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는 CPI가 조금 다소 높게 나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고용 지표 자체가 비농업 일자리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고용이 지금 아주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경제가 아직 튼튼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금리 인하 정책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근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최근에 할 수 있는 확률이 50% 확률로 가까이 높아졌었는데, 저 비농업 일자리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뒤바뀌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은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저는 9월 달에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냐. 그 관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선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할 거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한번 금리 인하 방향을 정책을 하지 않겠냐. 이 부분도 아직까지도 저의 생각 변함은 없고, 아무래도 이제 6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 되었을 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화가 있으면 또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10조 정도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중국 지원금이 뭐 한 200조 정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26조 정도 지원을 한다. 이런 뉴스 기사가 5월 말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난 부분이긴 하나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잠깐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관련된 지원 금액은 중견기업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했고,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과 함께 플러스 팹리스 회사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고요. 파두는 여기에 팹리스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 중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아쉽게 시가 대비해서 조금 하락하는 마감을 보였지만, 오늘 종가가 그래도 어제 종가 가격이랑 일치하게 되면서 마무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수급 동향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단히 강한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니, 개인이 매도한다라는 부분은 주가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개인이 매도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좋은 이런 수급 동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가는지 이 부분도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일봉상으로 해서 일봉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이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가는 흐름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지금 만약에 정배열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하고 나서 상승 조정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상향 조정 횡보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는 주가가 121선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고 이제 정배열 구간으로 자리 잡는 게 1차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특별하게 이슈 사항이 없어서 전반적인
대내외 이슈사항 부분들, 체크해야 될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수급 동향이나 차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도 사람인지라 매번 이렇게 양질의 정보를 항상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부분이고, 또 관련된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영상에서 가감없이 전달 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참조해 주시면서 영상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